네, 어벤져 전략회 1월 26일 일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이 역사를 참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막 역사책이나 역사 유튜브들 이렇게 많이 즐겨보곤 하는데 그만큼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뭔가 미래에 대한 어떤 좀 키를 열쇠를 좀 찾을 수 있습니다. 늘 우리가 역사에서 불행했던 이런 역사를 쭉 보면 항상 이 극단의 정치가 굉장히 횡행할 때 역사는 굉장히 아주 비극을 낳았습니다. 2차 세계대전의 히틀러도 그렇지만 또 중국의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이 양극단의 어떤 이 이념과 어떤 이 광풍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 정치 현장에서 나타날 때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타났고 그것이 또 인류에게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. 그렇지 않고 역사가 좀 중도와 합리적인 것들을 추구할 때는 그래도 평화가 유지됐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최근에 이런 전반적인 세계가 돌아가는 것들,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이 좌우의 극단이 너무나 또 우리를 굉장히 좀 휩쓸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. 소위 이제 개딸들로 표현되는 저 이재명식의 극단적인 정치, 탄핵과 특검으로 점철된 그 정치, 힘으로 물어붙인 정치, 이것이 또 우리 정치를 정말 이 황폐화 만들고 있고 또 한쪽 끝에서는 뭐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좀 새를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글쎄요,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군인이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전혀 다른 의미이고 그런 의미에서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언어도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양극단이 너무나 또 어떤 힘을 가질 때 글쎄요 또 우리가 조금의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해봅니다. 이게요, 계몽을 했다.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그 이제 봉건 시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계몽주의. 네,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왕정 시대가 아니고 정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국민 주권의 시대. 뭐 그런 계몽주의 철학이다 뭐다 하는데 네, 뭘 계몽을 했다는 거죠? 음,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 국민 수준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네, 같아요. 예. 그럼 그 깨어 있는 국민에 대한 모독성 네. 발언입니다. 아니 우리 국민이 뭐 야당이 저런 횡포를 부리는 거를 몰랐겠습니까? 그걸 뭐 굳이 저렇게 이야기해서 알게 됐다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사태를 정확히 흑과 백을 또 어떤 이 분명하게 팩트를 가려야지. 예를 들어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한 아무리 짧게 이루어졌고 또 그것이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계몽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호도하는 것은 그럼 앞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집권자가 나와서 잠시 비상계엄하면 그것도 다 괜찮은 거예요? 그렇죠. 다 그렇게 뭐 군인들 나와서 하면 다 괜찮다는 이야기인가요? 글쎄요. 계몽을 위해서 군인이 나선다? 그게 참 어불성설입니다. 한마디로. 이건 국민 수준, 우리가 성취한 이 민주주의의 이 업적을, 그거를 굉장히 우습게 보고 여전히 국민들을요, 좀 뭐라 할까, 아직 뭐 그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, 미몽에 있는 분들로 보는 거죠. 뭐 그런 정도 국민들 수준 굉장히 그 얕잡아 보는 네. 그런 시각입니다. 그 한국사 강사로 인기가 높은 전한길 씨가 어제 아마 집회에서 저는 전한길 씨 주장 중에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영향이 큰 분이 그렇게 대중적으로 이 비상계엄은 계몽령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참 걱정스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또 그런 분이 특히 20대들 이 취준생들한테 꽤 영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국민의 어떤 민주주의 의식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글쎄요. 참 과연 역사를 공부했다는 분들이 과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한 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최근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의 어떤 이 이야기가 꽤 많이 나도는데요. 네. 문영배 헌법재판소장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분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지금 현재 소장 대행을 하고 네. 있는데, 근데 꽤 옛날에 이분이 보니까요.
여러 가지 트위터나 뭐 이런 걸 보니까 물론 뭐 이재명하고 지금 저 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거 아니겠어요? 예. 근데 이분이 남겼던 여러 가지 트위터를 보니까 좀 심하다 이게 좀 이런 분이 지금 과연 헌법재판을 지금 하는데 국민들이 동의할까 싶은데 이게요. 2010년도에 본인이 트위터에 남겼던 글입니다. 지금은 X라고 바뀌었죠. 그때 어떤 이야기를 남겼냐면 트위터 초보라면 당연히 이회수 선생, 김재동 선생을 팔로잉 해야죠. 그 라고 또 누구에게 얘기했죠. 하는 얘기입니까, 저게? 그러니까 이제 트위터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저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아. 예? 이제 그런 어떤 글들을 저렇게 이제 같이 뭐 본인이 아마 그 글을 이제 따와서 이렇게 본인이 올렸던 모양인데 그 밑에 글도 보면 글쎄요 참 좀 김재동을 이승엽 야구 선수 이승엽보다 더 좋아한다. 네. 전 눈이 작아도 다 볼 수 있는데 왜 불필요하게 눈 큰 사람들이 많은지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눈이 적당합니다. 사법연수원 시절 제 꿈은 개그맨이었는데 아직 또 그 대구의 홍씨 아저씨 말고도 또 그 개그맨이 꿈이었던 법조인이 있었군요. 예. 그러니까 저분은 이제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지금 아예 SNS 계정을 아예 이제 보니까 없앴더라고요. 탈퇴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대표도 또 오해받을까 싶으니까 팔로잉을 끊어버렸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사 그리고 이런 언행이 중요한데 글쎄요 이런 글들 자체가 과거에 했다는 게 물론 뭐 헌법재판관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정당 추천, 대통령 추천, 뭐 네. 대법원 추천 이런 거기 때문에 정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긴 있습니다. 그렇죠. 예. 뭐 옛날에 민변 회장인가요? 뭐 그런 분도 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런 식의 지금 헌법재판을 추진하는 분이 이런 식의 이 논란에 소지했다는 거는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. 네, 정말 헌법재판관 정도 될 거면은 좀 언행에 각별히 좀 유의를 하고 네. 대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런 식으로 그냥 너무 노골적으로 자기 성향을 드러내고 아니 김재동 씨가 그 민주당 지자체당들이 있는 곳에서 고액의 그 강연료를 받고 뭐 참 시답지 않은 헌법 네. 강의하고 그래갖고 무리를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그 사람을 뭐 저렇게까지 추앙한다니. 한 번에 뭐 2-3천만 원씩 받았다고 그러죠. 예. 아유. 그 헌법재판관이 그런 사람을 이렇게 추앙한다는 게 참 정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. 예. 이게 참 보니까요. 저는 요즘 이 고위 법관들 했던 분들의 이 인식을 보면 제가 글쎄요.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.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니까 계속 법전만 보고 뭐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생각도 편협하고 또 이 사고방식이 좀 일반 상식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역시 이게 정치인들이 요즘 저는 문제가 뭐냐면 소위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변호사라든지 판사, 검사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. 네. 아마 지원님 국회의원 할 때보다 지금 보면 지금 훨씬 많죠, 훨씬 그죠? 더 많아요. 근데 이러다 보니까 모든 거를 예. 고소 고발로 다 끝내려고 그래요. 예. 그러니까 정치적인 타협이나 어떤 토론 이런 게 익숙하지 않고, 너 그거 문제야. 예. 너 그저 고소할래. 고발해. 저는 아마 이런 게 지금 법조인들이 정치권에 너무 나오다 보니까 예. 모든 판단의 기준도 그렇고 그리고 너무 생각하는 폭이 소위 내가 일반화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굉장히 좁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. 그렇죠. 예. 좀 세상에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거기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정치인은 또 법조인이 또 장점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 또 좀 단점도 분명해 보입니다. 네, 이 참 법조인들이 글쎄요, 이분들이 뭐 그냥 법에만 파묻혀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고 또 어떤 합리적인 판단의 어떤 이런 생각들을 좀 못하시고 있다는 게 최근에 제가 헌법재판소 심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저런 이야기를 어떻게 저렇게 하지? 라는 생각들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정치가 좀 살아나려면 일단 법조인 쿼터제를 실시해야 될 것 같아요. 법조인 너무 많아요. 이게 뭐 전부 다 법조인, 판사, 검사, 뭐 변호사들 다 그런 양반들만 싸우고 있으니 이거 보십시오. 최근에 양쪽에서 강경투쟁을 주도한 사람들이 전부 다 법조인들이에요. 저는 이거는 좀 법조인들이 조금 사회화되고 합리화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참 그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개혁신당이 완전 이게 뭐
파토가 났습니다. 그러니까요. 개혁신당이 이 허은하 대표에 대해 퇴진을 오늘 의결을 했습니다. 대표직을 상실했다고 그러는데요. 뭐 으뜸당원 21,694명이 참가해서 91% 찬성을 해서 결국은 당원 소환 투표에서 가결이 됐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결국 이 사태의 본질은 대주주인 이준석과 바지 사장인 허은하, 네. 뭐 허은하가 좀 자기 중심으로 뭐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대주주의 어떤 이 브레이크 걸린 거, 네. 뭐 이런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이제 역지사지를 해보면요, 이준석 의원도 본인도 당 대표였다가 쫓겨난 적이 있죠. 네네. 그러니까 똑같은 대주주에게, 예? 야. 대주주에게 쫓겨난 적이 있는데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,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, 조금 더 이제 토론을 해봐야 되겠지만, 요번에 이제 조기 대선 확정돼서 만약에 한판 붙는다면은 크게 보면 개혁신당도 보수에서 갈라져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? 네네.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, 뭐 천하람 의원 지금 다 본인들이 보수라고 하고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럼 보수 대연합의 그 구성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. 저는. 네. 참 기가 막힙니다. 지금 이 와중에 저렇게 지금 당 대표를 쫓아내고, 참 저도 아주 콩가루 집안 된 거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. 참 어떻게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의원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분란이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 몇 명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 사실. 몇 명 없는데도 원래 천하람하고도 또 뭐 사이가 안 좋다면서요? 예, 천하용인 중에서 그 김용태는 저 국민의힘에 남았고, 근데 이제 또 허은하 의원하고 저렇게 되고, 저렇게 됐고. 또 천하람하고도 별로 사이가 또 안 좋다. 그래요. 네. 참 이 함께 어울리기 힘든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또 걱정스러운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. 트럼프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. 북한과 협상을 재개를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을 굉장히 추켜 세우고 언제든지 협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? 네, 그랬죠. 이러한 상황에서 이 훈련을 중단시킨다. 이게 문재인 때 네. 그 이 남북 회담하고 이제 북미 회담 한 과정에서 결국은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을 했거든요. 그때 중단했었죠. 예. 예. 그걸 이렇게 공화당 정권이 또 이렇게 추진한다는 게, 트럼프가 또 한다는 게 참, 글쎄 그때도 그랬는데 또 이번에도 또 그런 거 보면 우리 몰래 뭔가 또 이렇게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뭔가 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지 참 그게 걱정이 됩니다. 이런 상황에서는요, 최소한 우리라도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방어력을 확대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좀 국익을 챙겨야 되는데 네. 전혀 뭐 우리가 국익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한다 그러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 보니까 트럼프가 지금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ICBM 같아요. 북한이 네. 보유하고 있는. 그러니까 ICBM이 이제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써하고 북한의 핵 보유는 기정사실화했고, 그러니까 그 핵을 어떻게 하자는 것보다는 미국 본토로 날아올 수 있는 ICBM 요거를 좀 어떻게 차단해 보자 하는 그런 심산인 것 같은데,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한미일 공조라는 게 근본적으로 흔들립니다. 네네.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ICBM하고 사실 상관없어요. 북한이 한국과 일본 공격하려고 그러면 뭐 단거리 또 뭐 중거리 뭐 요런 거 대포동 정도면 다 충분한데 ICBM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. 네네. 근데 그것만 똑 떼서 뭐 하려고 그러면 한미일 공조가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요. 네. 그렇습니다. 참 걱정되는 대목입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오늘 전국 그 지고검장들이 오늘 모임을 가졌습니다. 심우정 검찰총장이 회의를 소집을 해서 지금 전국 고검장, 지검장들이 회의를 한 2시간 45분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. 즉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를 놓고 아마 토론을 했던 모양입니다. 근데 결론은 일단 심우정 총장에게 일단 모두 일임하는 걸로 했다고 하는데, 글쎄요, 윤 대통령의 아마 구속 기간이 내일로 만료되는 걸로 지금 대충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. 이것도 뭐 조금 논쟁은 있어요. 네.
자, 그런 상황에서 과연 윤 대통령의 신병이 어떻게 될지 이 문제 한번 짚어보고요. 최근에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? 근데 자꾸 사람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뭐 이런 것만 이렇게 보는데 정말 우리가 선거 전략적으로 봐야 될 게 중도층이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. 근데 꽤 좋지 않은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이 문제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지금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금 이 극우 행동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기독교계 주류 한교총이라고 있습니다. 여기서 아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. 이 기독교계 움직임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